변수는 방금 전에 했던 뭐 선언, 사용, 재활용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선언과 사용 이 정도인데, 앞으로의 계획을 살짝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출력했었죠 저번 시간에. 출력, 프린트, 그리고 오늘 변수 했고요. 조건 할 거고,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함수 할 거고요. 그 뒤쪽은 이제 좀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놈들이에요. 기본적인 내용.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란 뭐냐면, 다른 언어들도 이런 거 있어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들, 출력, 변수 활용, 그리고 조건문, 반복문, 함수 사용까지는 거의 모든 언어가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제어하는 느낌이에요. 코드를 컨트롤하는 부분을 배울 거고, 이제 특징, 심화로 넘어가게 될 건데, 얘는 파이썬만의 특징이에요는 아니에요. 파이썬 말고도 다른 언어들도 갖고 있는 특징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배운 파이썬 문법으로 할 거기 때문에 파이썬 심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하는 뭐가 있을까? 리스트, 객체, 리스트, 뭐 딕셔너리, 또 얘는 다른 언어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개념인데 지금은 요 정도. 그리고 또 뭐냐, 뭐 각종 라이브러리 사용법, 그리고 AR, 알지? 2차원 AR, 2차원 리스트라고도 하고. 아무튼 뭐가 있을까? 그래, 클래스, 또 뭐가 있지? 그래, 요 정도 까지가 이제 심화가 될 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당분간은 이거예요. 당분간은 이쪽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왜냐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나랑 컴퓨터랑 대화하려고 배우고 있는 언어들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코드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 다 들어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둘로 나눠봤을 때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이걸 봐요. 보통 뭐 인강이던 아니면 뭐 다른 매체던 뭐 유튜브던 이용을 해가지고 보통 공부하는 방식이 어떠냐면은, 뭐 1일차 출력, 근데 1일차다 뿐이지 이건 뭐 하루에 몇 개씩 보잖아요. 출력하고 뭐 변수 보고, 조건문 대충 보고, 뭐 함수 대충 보고, 그 다음에 갑자기 다음 영상인 뭐 객체 지향 언어 뭐 이런 거 보고, 또 리스트 활용법 이런 거 보고. 이게 아직 안 됐는데 이걸 본다? 말이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기본적인 문법을 여기서 배울 건데, 이게 안 됐는데 이걸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 뭐 다른 언어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또 나는 컴퓨터 공부 처음이다, 프로그래밍 언어 처음 본다, 그러신 분들은 진짜로 여기 한 8대2 또는 7대3 정도로 하셔야 돼요. 노력과 시간 투자 비율을 따져봤을 때 저는 8대2를 추천을 드릴게요. 내가 시간 쓸 수 있는 거 활용했을 그 비율 따져봤을 때 진짜로 8 가져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못해요 그냥.
못하는 게 맞아요. 얘를 못하는데 여기 가서 뭐 객체 지향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인강이나 그 교재 사용하면은 목차별로 이렇게 쭉쭉쭉 그냥 나가고 만단 말이에요. 제일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소화가 아직 안 됐는데 넘어간다. 의미가 없는데 나중에는 탈이 나죠 그럼. 그래서 초반에 저도 여기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또 변수 여기까지 한 거고요. 이제 이거 할 겁니다. 보세요. A는 22예요. 프린트 A는 포맷 A라고 했어요. 뭐 넣어요? A는 22 이렇게 나오겠죠? 문장까지 합쳐서.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안 나오겠죠? A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요. AG는 22 이렇게요. 변수명은 내 맘이에요. 그냥 이건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이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뭐 어떤 데이터인지를 모르잖아요. 짐작도 안 되잖아요. 이딴 식으로 짜면. 그러니까 변수명은 약간 단어, 명사 위주로.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를 좀 뉘앙스라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 그냥 직역하면 뭔데요? 나이는 22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나이 22라는 데이터는 이건 나이를 의미하고 이건 22살이야 뭐 이렇게 하면 키, 뭐 높이, 키 이런 거. 변수명은 내가 짓기 나름이다. 대신에 의미 정도는 내포할 수 성격 또는 의미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나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거 그냥 한글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건 저만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남이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변수명 짓기는 사실 개발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변수명 짓기, 함수명 짓기. 남이 봐도 이런 변수여야 되고 남이 봐도 이런 함수여야 된다.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그 문과적인 특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이밍 센스가 좀 떨어집니다. 최대한 맞춰줘야 돼요. 최대한. 변수명을 한글로 쓰면 안 돼요. 한글로 이런 거 나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근데 되는 언어가 있고 안 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통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엔간하면 영어로 통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좀 결이 다른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랑 얘는 지금 문법이나 뭐 개념이나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최대한 그냥 또 해야 되는 게 그래 지금 그냥 나이는 22이 보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냥 숫자인 거고. 근데 제가 이거 쓰다가 만약에 이렇게 빠뜨렸대요. 그리고 실행하면 왜 이러냐고 대충 나오죠. 뭐래요 얘가?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세 번째 줄로 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이런 거 뭐래요? 이게 닫힌 적이 없어인 거예요. 그냥 닫는 괄호가 없어. 힌트 얻고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좀 다양한 타입의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죠. 성인입니다. 아니다. 성인. 미성년. 자, 지금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미성년? 성인? 둘 다 나오겠죠. 왜? 나이가 22인 거랑 이거 출력 두 줄 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냥 쭉 위에서 아래로 읽어 드리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일상생활로 따져보자면 나이가 22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맞아요. 성인만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성인만 나와야 되잖아요. 얘는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가 만약에 뭐 14살이에요. 그러면은 이 미성년이 나오면 되는 거지. 성인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읽어드리기만 하고 있으니까 둘 다 나온다 인 건데, 자,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나이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거, 어떨 때는 이거 둘 중 하나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건 이분법이 가능하니까. 우리나라 기준 했을 때. 그러면 자, 이 해당 코드는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이 각각 어떨 때는 실행이 되고 어떨 때는 실행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만약에죠. 그냥 만약에 이건 뭐예요? 같거나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테지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여기 초과, 미만, 이상, 이하. 포함이냐 포함하지 않냐의 차이인 거죠. 얘는 그죠? 일반적으로 쓰는 더하기 빼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나머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쓸 수 있는 연산자란 이 양변을 이제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하는 거. 근데 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건 이제 사칙연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얘는 논리연산 또는 비교연산이라고 그래요. 누가 더 커? 누가 더 작아? 뭐 얘랑 얘랑 같아? 얘랑 얘랑 달라?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와요. 얘는 말이 어려울 텐데 보세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만. 요 만약에 age는 뭔데요? 여기서 가 아니라 22라고 읽어야겠죠. 왜? 는 왼쪽에 없으니까. 얘는 는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값이겠네요. 이렇게 22라고 읽어야 돼요. 실제로. 왜냐면 age 안에 22가 들어있으니까. 이때는 값 취급을 하는 거죠. 자, 22가 2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읽으면 돼요. 만약에 22가 22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는 콜론을 써서 이 한 문장을 마무리 지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22가 22보다 크면 성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뭐라 합니다. 이거 되게 많이 보실 거거든요. 보면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나오죠.
expected, indented 블록 어쩌고 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인덴트는 이거예요. 이게 인덴트예요. 인덴트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들여쓰기가 되는데 이거 첫 시간에 세팅했었어요. 여기서 인덴트 타입이랑 인덴트 사이즈. 그러니까 탭을 누르면 그 ESC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탭을 누르면 여기 스페이스바 두 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고 실행하면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규칙이에요. 콜론 다음 줄에는 무조건 들여쓰기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 그러면 뭐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콜론과 들여쓰기는 뭘 의미하냐면 종속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이는 출력문은 이 조건문 거야 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콜론과 들여쓰기를 활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것까지 다 if문 거야 조건문 거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장 두 개 다 나오죠. 만약에 22가 22 이상이면 이 안쪽을 실행할래 라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여기 있는 age 값이 22 이상이 아니면 이 안쪽은 실행되지 않아요. 이렇게 분명히 실행이 됐는데 결과가 안 나오죠. 그 말은 이 프린트들은 실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걸러진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은 뒤에 나오는 조건식이 참일 때만, 즉 맞는 말일 때만 이 안쪽 구문을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됐어요. 어떨 때는 얘가 실행이 되고 어떨 때는 실행이 안 되는 상태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3이다. 그럼 얘가 23이겠죠? 그럼 이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만 파악하면 돼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 안쪽 구문은 실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나이가 더 어려져서 이런 식이 됐대요. 그럼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면 이 안쪽 구문은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죠. 조건을 더 써볼게요.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실행하면 미성년만? 얘는 age예요, 15예요? 15죠. 왜냐면 는 왼쪽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틀린 말이네요. 그럼 이 안쪽은 실행되지 않겠네요. 얘는요? 15는 20 이하다 라고 읽으면 되네요. 그럼 맞는 말이네요, 얘는. 그럼 이 안쪽은 실행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둘 다 실행 안 된다? 둘 다 나오지 않는다? 둘 다 안 나와요? 그쵸? 왜? 이거 21이면 얘는 틀린 말이고 이거 21이면 얘도 틀린 말이잖아요. 그럼 이 안쪽은 실행되지 않겠네요. 맞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21면 성인인데?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어요?
조건식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죠. 이건 내가 조건식을 잘못 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20살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성인이고,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와요? 둘 다? 맞죠? 왜냐면 둘 다 3이니까요 지금. 근데 그래도 오류가 있네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얘는 20살을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를 19로 고치던가, 맞죠? 이때부터가 미성년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미만으로 처리를 해주던가 해줘야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것만 우선은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맞는 말이면 그 안쪽 구문을 실행할 거고, 틀린 말이면 실행하지 않을 거야가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놈이 된 거죠. 이 조건식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조건식 자체에 죄 오류가 있으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꼭 이 꼴을 안 지켜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 써져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끼리 어떤 연산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거 그냥 눈으로 보고 빨리빨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안쪽이 실행되는지 되지 않는지 파악이 될 거니까. 그리고 우리 상식선에서 좀 많이 비춰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오류를 찾아낸 거잖아요. 이렇게 파이썬은 우리가 조건식을 짜준 대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그건 내 책임이에요. 얘는 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조건식을 잘 짜야 된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 이때랑은 상황이 아예 다른 거예요. 조건문이 없는 이때는 그냥 무조건 다 실행이죠. 그죠? 위에서 아래로니까 무조건 다 실행이잖아요. 근데 뭐라 해요. 얘는 뭐라 그래요 얘가? unexpected indent라고 하죠. indent가 뭔데요? 들여쓰기죠.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쓸데없이 들여쓰기 왜 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갑자기 나오는 들여쓰기는 없어요. 들여쓰기는 콜론에 의해서 종속되는 애들을 뜻하기 때문에 갑자기 들여쓰기가 나온다? 안 돼요. 이놈은 지금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얘는 그냥 실행이에요. 왜냐면 이 프린트는 이 if 문기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여기 보면 이렇게 선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같은 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직급? 뭐라 해야 돼? 같은 위치? 같은 위치에 있어서 동급이에요. 이 if랑 이 프린트는 동급이라서 누가 누구에 종속당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대신에 얘가 들여쓰기 한번 된다? 그럼 이 프린트는 이제 이 if 문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뭐 이렇게 들여쓰기가 여러 번 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거는 좀 이따 할게요. 들여쓰기 수준이 같다면 얘랑 동급입니다. 그냥 들여쓰기 인덴트
그래, 인덴테이션으로 구별을 한다 까지 일단 해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 자, 이어서 할게요. 좀 정리를 해보면 if 어쩌고 하는 거는 이 다음에 나오는 조건식에 따라서 이 안쪽 구문을 실행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데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갑자기 나온다? 이것도 안 돼요.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나오죠. 얘는 여기에 종속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얘는 지금 한 번만 들여쓰기 하면 충분한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더해도 되고 더해도 뭐라 할 거고 덜해도 뭐라 할 거예요. 콜론이 등장한다면 콜론 다음 줄에는 무조건 들여쓰기가 있어야 돼요. 얘는 들여쓰기 했잖아요. 얘는 안 했죠. 콜론이 감싸고 있는 거는 얘는 아닌 거고 얘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뭐라 해요. 그러니까 콜론 다음 줄에는 무조건 들여쓰기, 덜 하면 안 되고 더 하면 안 되고 따로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 되고. 이거 인덴테이션 에러가 이거 좀 자주 볼 건데 그럼 진짜 이거 찾아가서 누가 누구 건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콜론이 어떤 인덴트까지 감싸고 있는지. 이런 거 얘는 이 if 문가 아니야 이런 거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띄어쓰기는 이거 스페이스바 2번 또는 탭 한 번 하면 돼요. 스페이스바 2번 또는 탭 한 번 여기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거 말고는 지금 당장은 그래 이거 잘 보세요.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이거 답 뭐예요? 15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5 나오죠. 이렇게 하면요 얘는 뭐예요? 좀 애매하죠. 그죠? 정수랑 사칙연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연산으로 만나면 결과는 정수예요. 근데 정수랑 이렇게 비교연산 논리연산으로 만나면 얘는 맞냐 틀리냐 라는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10은 5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한국어로는 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true. 파이썬 키워드에서는 true라고 써야 돼요. 대신 맨 앞 글자는 대문자로. 그러면 이거는요? 얘는 뭐예요?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은 false라고 써요. 이렇게 차이점 뭔지 아시겠죠? 10은 10과 같다. 이렇게 안 써요. 10은 10과 같다는 맞는 말이잖아요. 애초에. 근데 같다는 여기서 이퀄 마크 두 개로 표현합니다. 10은 10과 다르다. 얘는 false죠. 틀린 말이니까. 같지 않다예요. 여기서 느낌표는 not이에요. not.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같다니까 얘는 같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AG는 35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냥 딱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이거 이퀄 마크 왼쪽에 있을 때는 변수였잖아요. 얘는 이퀄 마크 두 개짜리라서 얘는 값이에요.
이해되시죠? 얘는 값 취급을 해야 돼요. 이퀄 마크 하나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변수가 아닙니다. 들어간다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다, 다르다 뭐 이런 거. 이 이퀄 마크 하나짜리랑 두 개짜리랑은 아예 영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엔드원은 뭐 좀 이따 할 거고. 아무튼 이런 식의 결과를 내가 머릿속으로 다 연산이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건문을 쓰던 말던 할 거라서.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이거 35죠. 그러면 20은 35 이하다가 되겠네요. 35는 20 이상이다 해도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의 결과는 뭐예요? true죠. 얘는 내부적으로 true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연산 결과에 의해서 이 안쪽이 실행되냐 마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f true 하면은 얘는 연산을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조건식 자체가 그냥 애초에 결과가 true로 박아버린 거잖아요. 얘는 무조건 실행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실행. 조건식이 없는 이 상태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거죠. if true 하면은 어차피 실행될 거니까 얘는. if false 하면 얘는 조건식이 아니라 조건식에 상관없이 그냥 false라는 거니까 그냥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차이. 대신에 조건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뭔가 바뀔 거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을 거고요. 자, 그래.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잘 따져 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어디 갔냐? 스포 페이지 새로 고침 해주시고요. 조건문의 첫 번째는 방금 전에 했던 이거 참고하시면 될 건데요. 두 번째 문제 꽤 긴 거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싹 다 긁어 와야 돼요. 여기 보면 엔간한 건 다 배운 걸 텐데 요런 거 35번째 줄에 있는 이런 거 처음 보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산자 우선순위 파이썬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연산자 우선순위 또 파이썬 and or 이렇게 두 가지 검색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는 검색 먼저 해보시고 이 수업 페이지에 두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